안녕하십니까. 국가자격 수산물 품질 관리사 과목 중에서 수학 후 품질 관리론을 맡게 될 김수철입니다. 수학 후 품질 관리론은 여러분 교재에 갖고 계신 교재를 보시면은 수학 후 품질 관리론이라는 책자가 이제 있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수학 후 품질 관리론은 총 5과목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수험생 여러분께서도 수학 후 품질 관리론 내용을 이제 습득을 하시면은 그 실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한 얻을 수 있는 지식 정보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수학 후 품질 관리론은 그 수산업에 대해서는 수학 후 품질 관리론이라 하지 않고 어획 후 품질 관리론이라는 교재로서 선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산업에 관련돼서 그 수학 후 품질 관리론은 수산 분야에 대해서 수산공학, 식품공학, 수산식품공학이라는 이 분야가 있기 때문에 지식을 습득하고 참고하시고 시험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죠. 제1장 수산물 원료 품질 관리 개요라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제1절 어획 후 처리, 제1 개관. 그 제1관 교재에 보시면은 제1관과 2번 어획 후 처리의 개념까지 보면은 그 아주 그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PT 자료로 이제 설명을 제가 이제 요약을 해서 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같이 교재를 보시죠. 1번 수학 후 처리. 수학 후 처리는 이제 영어로 이제 포스트 하베스트 트리트먼트라고 이제 유래가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수학 후 처리는 그 농업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 농업과 이제 수산업에서는 어떻게 했냐? 농업과 수산업은 기본적으로 선별과 포장 그리고 저온 유통 물류의 재반 과정을 이제 수학 후 처리라고 하죠. 근데 왜냐하면은 그 농업이란 거는 이제 수학 후 처리라고 하죠. 농업에서는 이제 수학 후 처리라는데 수산업에서는 이제 어획 후 처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 있죠.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원래 교재가 수산업에서는 어획 후 처리라는 품질 관리론으로 이제 선택이 돼야죠. 2항에 수산업의 어획 후 처리. 수산업의 어획 후 처리는 그 선도 유지와 이제 부패 방지를 하는 거죠. 이제 선도 유지, 부패 방지. 부패 방지를 해서 이제 목적을 품질 제고, 손실 저감, 그리고 유통 판매 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양육, 포장, 저장, 수송 등의 그 각종 조치의 이 과정들에 대한 조치를 이제 수산업에서는 이제 어획 후 처리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은 주로 이제 어민의 소득에 아주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3망을 보실까요? 3망을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 어획 후 처리 과정은 주로 수산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패류죠. 어패류, 해조류. 주로 이제 수산물은 이제 어패류, 해조류. 해조류를 이제 수산물이라고 하는데 이 수산물의 그 어획 후 처리 과정은 주로 산지 입한장, 그 산지 출하 조직 2가지 방법으로 이제 처리가 되죠. 그 산지 입한장에서는 주로 이제 그 양육을 담당을 하는 데가 어디냐면 수협이죠. 수협은 주로 양육 담당입니다. 양육 담당인데 이게 주로 이제 양육과 이제 경매를 이제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산지 중매인이 하죠. 산지 중매인. 그 산지 중매인이 지금 그 어획구 처리 과정을 합니다. 주로 이제 선별, 포장, 저장, 수송. 이러한 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산지 중매인의 가 이제 담당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어획구 처리 과정에서는 이제 산지 출하 조직이죠. 산지 출하 조직에서는 이제 양식거류, 그 양식거류를 이제 어류를 생산하는 개별 생산자죠. 개별 생산자. 그 개별 생산자는 이제 어떻게 이제 되냐면 이제 주로 양식장을 얘기하는 거죠. 양식장. 그 다음에는 요새 이제 적조 현상이 많이 생겨서 어류들이 많이 죽는데 그게 뭐냐면은 가두리. 이러한 분들이 양식거류를 직접 이제 개별 생산자들이 이제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폐류죠. 폐류. 폐류는 이제 조개나 이런 어떤 홍합이나 전복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주로 이제 어촌계가 하는 거죠. 어촌계. 어촌계가 이제 담당을 이제 산지 출하를 합니다. 그 차이점은 농업과 수산업의 차이점은 이제 주로 이제 생존 여부는 이제 살아있는 상태죠. 이게 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상태로서 이제 유통을 하는데 수산업은 주로 이제 죽어있는 상태를 이제 유통을 합니다. 죽어있는 상태를 이제 유통을 하고 그 산지 시장의 유무는 그 농산물은 이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에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 수산업은 이제 산지 입판장 주로 거의 대부분이 그 산지 입판장에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그 실질적으로 그 어획구 처리는 이제 현재 각 그 시도별로 보면은 시도별로 이제 단위 수산업 협동조합에서 이제 거의 처리하는 게 이제 지금 실립니다. 다음에는 이제 다섯 번째 어획구의 그 처리 주체는 이제 구매자가 이제 있는데 구매자는 이제 대량 구매자와 소비자가 있는데 대량 구매자는 주로 이제 어떤 거를 요구를 하냐면은 이제 선별, 규격화, 그리고 포장, 전처리들을 이제 요구를 하죠. 생산자에게.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제 대량 구매자와 이제 소비자가 있는데 소비자는 이제 그 선별이나 포장, 표시된 수산물을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이러한 사항들을 이제 생산자에게 요구를 합니다. 생산자에게 요구를 하죠. 그 산지 어획구 처리는 그 양육은 이제 상온 처리를 하죠. 주로 이제 양육을 이제 수작업 처리를 하고 입판장의 바닥에 이제 놓여서 그 비생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데 현재 실적이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그 이생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죠. 그리고 시간과 비용이 비효율화, 시간이 많이 들죠. 그리고 그 수산물을 경매가 안 된 그 남여, 잉여 수산물에 대해서는 중간 유통 상인들이 개입이 돼가지고 그 수행의 비용, 이런 거는 이제 왜냐하면 재선별이나 재포장, 그 전처리, 이 전처리는 이거하고 이게 소분이라는 거는 이제 소분이라는 작을 소재에 나눌 뿐인데 물건은 이제 멸치 같은 거는 이제 작게 나누는 거죠. 한 상자를 담겨져 있는 이 상품을 이제 하나씩 개별로 소분 나눠서 작게 나눠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소분이라 하죠. 그게 이제 중간 유통 상인들이 수행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누구한테 전가를 시키냐면은 생산자의 그 수치 가격에 이제 전가를 하는 거죠. 이러한 비용들을 이제 전가를 하기 때문에 그 생산자의
그 수치 가격에 전가가 안 되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그 양육과 상온 처리, 수작업 처리나 이런 거는 이제 중도메인이, 산지 중도메인이죠. 산지 중도메인이 처리를 하죠. 그 산지 중도메인이 처리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상온 처리나 그 바닥에서 작업하는 모든 관련된 포장이나 저장이나 처리, 분배, 수송까지도 이 산지 중도메인이 처리를 합니다. 이 산지 중도메인에서 시장에서 소매 시장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대형 도시의 도매시장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냉동 창고로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저장을 하는 거죠. 한번 그림을 보시죠. 예, 이게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산지 입한장의 처리 부분이죠. 그 산지 입한장에서는 이제 왜냐하면은 그 사진과 마찬가지로 이게 건물은 이제 왜냐하면 단위 수협의 입한장이죠. 입한장에서 어획물을 이제 바닥에 놔서 그리고 이제 그 인부 그 노동자들이 이제 왜냐면 선별을 하는 거죠. 작은 거, 큰 거 선별을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배회를 하고 경매 절차를 이제 밟는데 이러한 비용들이 누구가 하느냐면은 산지 중도매인들이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은 이해를 하시겠죠? 지금 분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그 주객 전도가 이제 누구냐에 따라서 되는데 왜냐하면 그 대상 상품이 그 기본적인 성격이나 그 유통과 그리고 그 유통 과정상의 그 행태별 그 점유를 그 뭐를 하냐면 이제 주로 이제 원형 상태에서 수산물의 이제 원형 상태 그다음에 이제 선어 그 원형 상태 자르거나 그렇지 않고 원형 그대로의 원형 상태고 선어 그리고 하다보면은 냉동물 이러한 수산물들이 거의 대부분 유통이 되는 거죠. 대부분 유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 부가가치나 가격 협상력을 높이는 이게 수단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 유통 상인들이 중도민이 전부 맡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왜냐하면 정가를 시키는 거죠. 주체가 이제 생산자인데 가격을 이제 정가를 시키는 거죠. 그렇지 않게 해서 이제 왜냐하면 이 주체가 생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걸로 이제 전환이 돼야 하느냐면은 부가가치를 높여야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원형 상태나 선어 그리고 냉동물들을 이제 부가가치를 이제 높여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격 협상력 그리고 직거래 부가가치 이제 직거래죠. 직거래. 소비자하고 직거래가 돼야 하는 거고, 그 다음은 이제 브랜드화가 돼야죠. 브랜드화. 그리고 이제 고차 가공. 지금 현재는 2차 가공인 왜냐하면은 냉동만 이제 2차 가공인데 그 이상의 고차 가공을 해서 이제 이러한 방법으로 직거래는 이제 바로 생산자가 바로 소비자하고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요새 말하면 이제 택배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직거래하는 거를 이제 왜냐하면 중간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이제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는 가격을 저렴하게 이제 구입을 할 수 있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생산자인 주체가 이제 바꿔져야 하는 거죠. 그 여섯 번째는 그 어획 후 처리의 제2 생산 활동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은 그 인식의 차이죠. 인식의 차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유통하는 그 수산물을 유통하는 과정 속에서 그 생산자는 뭐냐면은 생산 활동 자체가 가공
단계로 이제 넘어갔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생산자는. 생산 활동이 가공 단계 경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구매자는 생산자가 생산한 상품은 상품이 완전한 상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다. 수송수단에 적재를 해서 입한장에 떠나기 직전이나 아니면은 소비자, 구매자한테까지 도달할 때까지 상태를 완전한 상품이라고 보는 거지, 구매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식의 차이죠. 인식의 차이. 인식 차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산자는 어떤 방법으로 구매자의 욕구에 맞게끔 맞춰주느냐 하는 거는 선별과 포장, 배송, 전처리 과정 속에서 이제 품질 관리나 품질 향상, 서비스를 이제 해야 하는 거고, 단순 양육 과정 속에서도 그리고 위생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상자를 개선하거나 자동 양육 선별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하고, 특히 저온 유통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해야죠. 이래야만이 생산자가 구매자의 인식을 이제 차이를 이제 좁히는 거죠.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이 돼가지고 수산 협동조합에서 냉동고나 입한 처리 시설들을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획후 처리 개념. 어획후 처리 개념은 이제 수산물을 선도 유지, 그리고 선별하는 과정 속에서 품질 관리를 해야죠. 품질 관리. 그리고 포장, 배송 등의 상품화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상품화 서비스를 해야 하고, 공동 판매를 했을 경우는 공동 판매 위주로 가야 한다. 공동 판매 위주는 이제 어민들의 경제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유통에 참여를 해야죠. 유통에 참여. 유통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협동 양식, 협동 행동 양식이죠. 유통 참여하는 거는 어획구 처리는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거죠. 어획구 처리는 수단이다. 이랑 어획구 관리의 국가별 개념. 국가별 개념은 이제 FAO, 국제연합 식량기구라고 하죠. 1995년도 미국에서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책임 있는 수산을 위한 규범. 이 규범은 주로 이제 자원 관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거죠. 자원 관리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 있는 수산을 위한 규범은 자원 관리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한국에, 왜냐하면 소비자만 증가를 시키잖아요. 소비자만 증가를 시키는 게 아니고 유통체계나 수요자의 지향적인 경영, 그리고 각 단계의 위생이나 식품 안정성 강화, 검사, 관리, 그리고 생산 방식의 조절이나 기술 도입, 또 품종 개량, 이러한 내용들을 생산자 생산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통업자, 그 다음에는 이제 도매업자, 그 다음에는 소매업자. 이 세 사람들이 이거를 모든 비용을 같이 공동 분담을 한다는 개념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자만 이제 이거를 하기 때문에 수산물에 대한 수칙 가격에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러한 개념이 아니고 미국은 이제 생산자, 유통업자, 그리고 도매업자, 소매업자가 전부 이러한 체제를 같이 구축을 해야 한다라는 개념의 미국의 국가의 개념입니다. 일본은 어떠냐? 일본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개념의 자체는, 일본에서는 이제 어가가 소비자에게, 어가가 수확기후, 어획기후죠. 어획구에 소비자 도달할 때까지 전과정, 그러니까 이제 선도 유지, 품질 관리,
품질 관리를 상품의 품질 관리의 전 과정을 일본에서는 이제 어획구 관리 국가 개념입니다. 일본에서 그 목적은 선도 유지, 품질 관리, 그리고 안정성 확보, 그리고 정보를 이제 제공하는 게 이제 주 목적이고, 목표는 이제 선도가 좋아야죠. 선도, 고품질 유지, 또 부가가치 창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안정성 확보, 저비용의 실현, 상품의 제공, 뭐 미국과 같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국가의 개념으로 이제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5대 관리 요소가 있죠. 5대 관리 요소. 5대 관리 요소와 기술을 결합이 돼서 산지 유통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우리나라의 이제 지금 현재는 실현이 안 되고 있지만은 그 산지 유통 시스템을 이제 구축한다는 건데, 특히 그 5대 관리는 이제 생산 관리죠. 생산 관리. 생산 관리.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관리죠. 품질 관리. 세 번째는 이제 안정성 관리죠. 네 번째는 경영 관리. 다섯째는 마케팅이죠. 이게 뭐냐면 이제 5대 관리 요소인데 5대 관리라고 하죠. 5대 관리에 여기에서 이제 기술이 이제 결합이 돼서 산지 유통 시스템을 이제 구축화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그 어획구 관리의 그 국가 개념입니다. 이게 교재는 그 번호가 이제 안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요약을 해서 여러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PT 자료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2항 어획구 처리의 개념. 그 F1항 FO의 책임 있는 어획구 처리. 이거는 이제 1995년도에 그 FO의 미국의 제안에 의해서 FAO 국제 연합 식량 기구죠. 내용은 이제 그 제목은 The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y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임 있는 업. 그 책임 있는 기업, 책임 있는 업은 그 생태계, 생물의 다양성을 고려해 가지고 수중의 생물 자원이나 자원을 효과적으로 수중의 생물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존, 관리, 개발하는 것을 이제 보장하는 거죠. 보장. 이런 걸로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국내적이나 이제 국제적으로 신뢰의 원칙 기준 하에서 이루어지는 업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니을랑 책임 있는 어획구 처리라는 것은 왜곡되지 않는 가격 형성. 그 가격을 이제 정당하게 이제 형성이 돼야지 여기서 이제 왜냐하면은 가격 형성이 불균형하게 가격 형성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공정한 무역 시행 그리고 안정성 유지, 손실이 최소화. 손실이 최소화는 이제 가공이나 유통 과정 속에서 손실이 최소화돼야 하고 부가가치를 제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그 어획 강도, 난맥 방지. 그 난맥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내적이나 국제적으로 그 실천 원칙이 기준 하에서 그 실행하는 제반 어획구 처리 활동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이제 어획 강도나 난맥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이제 적정 생산이 돼야 하는 거죠. 너무 많이 잡아서도 안 되는 거고,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그 소비자 생산과 소비자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식량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들을 정하고 있고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어획 2항 교재로 보시죠. 2항 어획구 처리의 개념상의 차이점이 있죠. 기역항
책임있는 어획 후 처리 개념과의 차이점. 그 과도한 어획 강도나 그 난맥방지는 그 비용 절감과 품질 관리, 그리고 부가가치 제고, 그 소비자의 충족을 충족시키질 못하죠. 충족시키질 못합니다. 난맥방지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의 그 욕구를 충족 못해 비용도 절감되고, 너무 많이 잡아불면은 이제 물건 수산물이 이제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한 일들이 이제 되는 거죠. 품질 관리의 한정적인 개념입니다. 한정적인 개념. 니을랑 농산물 수확 후 처리 개념과의 차이점. 살아있는지 여부죠. A양 살아있는지 여부. 수산물은 이제 주로 이제 죽어 있는 상태죠. 죽을 사자. 죽어 있는 상태에서 유통을 하기 때문에 그 사후 강지, AT 변화죠. 아데노신. 왜냐하면 이제 글리코겐이 ATP로 이제 변화하는 거죠. ATP, 그리고 젖산이 이제 생성되는 거죠. 결합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사후 강직이라고 하는데, H 변화로 인해서 선도가 좌우가 됩니다. 이게 선도가 좌우가 되죠. 근데 농산물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농산물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과일, 야채, 그리고 뭐 이런 곡식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살아있는 상태에서 유통을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활자입니다. 살아있다. 이거는 주로 이제 에틸렌이 변화죠. 에틸렌 변화가 이제 선도를 좌우하는 거죠. 농산물이죠. 주로 농산물. 살아있는 상태에서 에틸렌이 변화. 그래서 선화가 이제 선도가 좌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산물이, 왜냐하면 그 수산식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가공학, 식품공학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B항. 생산 활동 이후에 어획 후 처리입니다. 어획 후 처리는 주로 이제 바다에서 하는데, 그 어장에서 양육항까지 냉동이나 가공, 선상에서 하는 거죠. 선상에서 냉동이나 가공, 저수온 운동, 저수온 수송, 저온 수송, 가공, 냉동, 이런 것들은 이제 선도 유지와 이제 품질 관리를 해야죠. 이게 이제는 바다에서,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품질 관리입니다. 그 양육지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해서 양육지는 좀 풀어놓고 경매 하류의 중도면들의 그 유통 분야가 있죠. C항. 포장인 경우는 이제 주로 어상자 나무를 사용하죠. 이제 나무. 플라스틱이라는데, 이게 플라스틱이라는 건 주로 이제 폴리에틴이라고, 폴리에틴입니다. PE라고 하죠. PE. 요새 이제 그 식품 포장에서는 이제 PE, 폴리에틴이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려고 그 흰 박스가 있죠. 그게 발포 폴리스티렌입니다. 발포 폴리스티렌. 이게 발포란 거는 이제 그거를 압력을 가해서 이제 튀는 거죠. 튀어서 이제 플라스틱 하얀 박스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발포 폴리스티렌이라고 하는 거죠. 수송인 경우는 이제 냉동 탑차나, 그리고 화물 트럭을 이제 주로 이제 수송인 경우는 이제 이용을 합니다. 저장인 경우는 이제 냉동 창고, 전 유통 시스템이죠. 냉동 창고에 대해서 이제 저장을 이제 대부분 하는 거죠. 그 어획 후 처리의 주체와 장소. 그 농산물은 이제 그 산지 유통 시스템이죠. 산지 유통 시스템. 산지 유통 시스템. 수산물은 어디예요? 수산물은 이제 입한장이죠. 입한장. 산지 입한장. 이 산지 입한장은 이제 주로 이제 단위 수협, 그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 그 협동조합에서 산지 입한장에서 수산물을 대부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3망 보시죠? 3망 교재 보시면 3망 수산물 어획 후 처리의 이의. 어획된 수산물은 선상에서 이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선상에서 처리해서 양육 어항까지. 그러니까 선상에서 어장에서 선상에서 양육항까지 어항까지 유통 과정을 거치고, 그 산지 시장에서는 이제 소매점까지 그 유통 과정이 있죠. 유통 과정. 그 유통 과정에 대한 그 선도 유지나 그 품질 관리, 그 식품의 안정성 확보라든가 그 전처리 가공, 그리고 포장, 그리고 저장, 이러한 유통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그 하는 이유는, 목적은 뭐냐면은 그 비용 절감이죠. 비용 절감. 그 비용 절감이고, 그 상품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죠. 행위. 이런 것들은 이제 생산과 품질, 그리고 식품 안정성, 아까 얘기했다시피 경영, 그리고 마케팅에 일관된 경제적인 관리 활동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3. 수산물 어획 후 처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랑 양육. 그 양육의 의미는 그 어획물을 육상에 올리는 거를 이제 양육이라 하죠. 양육. 그 어선업의 그 양육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양육을 하죠. 양육은 주로 양육을 하게 돼, 양육 과정을 거치고, 양육을 한 후에는 이제 선별을 하죠. 선별이 끝나면은 이제 포장을 하죠. 포장이 끝나면은 이제 운반을 하죠. 이제 운반이란 거는 이제 배열하기 위해서, 그냥 경매에 가기 위한 이제 한 거죠. 이제 운반. 그 운반을 해서 이제, 왜냐하면은 업한장이 이제 배열을 하죠. 배열. 그 배열이 끝나면은 이제 경매를 하죠. 경매가 끝나면은 중도매인들이 그 낙찰된 그 수산물을 이제 상차를 하죠. 상차를 해서 이제 출하를 합니다. 이게 출하는 이제 수송이죠. 수송. 그 1항의 그 어상자 상륙은 이제 직접 어선에서 어획된 수산물을 어상자에 입상을 해서 양육을 하는 거죠. 양육.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어상자의 그 입상이라는 거는 이제 나무 상자, 폴리에틸렌 상자, 플라스틱이죠. PE, 그 발포 스틸렛 상자. 이러한 상자들을 어선에 실려서 어상자에 입상을 해서 양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레인 이용 양육은 주로 이제 대형 선망, 건착선이나 이런 동일 어종이 대량 그 어획이 됐을 때 그 어창에 넣어서 양육 시 이제 크레인으로 이용하는 거죠. 크레인. 주로 이제 크레인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입한장의 바닥에 나와서 그 선별과 입상의 과정을 거치죠. PC-펌프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주로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어창에 그 어획물이 있는 거를 이제 PC-펌프로 넣어가지고 하는데, 주로 이제 가공용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양육은 그렇고,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주로 그 경매사, 그리고 그 중도매인, 생산자, 그리고 매매 참가자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이제 경매에 참여를 하죠. 2항 선별 및 포장. 선별 및 포장은 이제 어상자 입상을 하거나 크레인으로 했을 때는 주로 이제 업한장의 바닥에 나와서 이제 선별과 포장, 재입상을 하죠. 입상을 하고, 그거는 이제 나무 상자나 폴리에스테르 스틸렛 상자나 발포 폴리에스테르 상자나 그 폴리에틸렌 상자나 이런 것들은 이제 고용되는 그 노동자가 이제 관여를 하고죠. 3항 배열 및 경매. 배열 및 경매는 이제 선별과 포장이 끝나서 배열을 하고 경매가 들어가는데, 경매는 주로 이제 그 경매사가 이제 관여를 하죠. 경매사. 그 다음에는 하주. 경매사는 이제 수협에 이제 주로 이제 소속된
분들이 이제 경매선하는데, 그다음 하주는 이제 업인이죠, 업인. 그리고 이제 중도매인. 중도매인 옆에 이제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또 참가를 하냐면은 중도인 말고 그 매매 참가인이 있는데, 매매 참가인. 매매 참가인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량으로 잡았을 때, 왜냐하면 그 뭡니까 그 수산물 그 공장에서 이제 대량을 이제 매매를 할 때 이런 분들도 이제 경매에 참여를 하죠. 그 상차와 출하. 경매가 종료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어업 생산자가 생산한 수산물은 소유권이 중도매로 넘어가죠. 경매가 끝나면은 이게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죠. 소유권 이전. 소유권이 이제 중도매로 넘어가기 때문에 중도매는 이제 수송을 담당을 하거나, 그리고 전처리 과정이나 재선별, 재포장을 다시 하죠.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어느 쪽으로 가냐, 수송을 하는 데는 소비지 도매시장이나 지역 소매시장, 냉동 창고로 이제 수송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시장 내 운반. 그 시장 내 운반은 이제 양육 그 선별, 포장이 끝나면은 바로 배열이 되죠. 배열인데 그 운반하는 과정은 이제 손수레나 지게차를 이용해서 이제 배를 하고, 경매 종료 후에는 이제 손수레, 그리고 운반용 대차나 이제 지게차를 이용해서 작업장이나 이제 냉동 창고로 이제 운반이 됩니다. 지금 그림 보시죠. 이 어선 같은 거는 이제 갈치를 어상자에 그 배에 실려 가지고 입상을 해서 이제 양육을 하고 업한장에 이제 옮기는 과정인데, 이거는 이제 대량 어획이 됐을 때 그 크레인으로 이제 활용해 가지고 업한장 바닥에 놔서 선별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배열을 하는 거죠. 경매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배열을 이제 하는 거고, 배열된 거를 이제 경매가 끝난 상황이죠. 경매가 끝나서 이제 지금 낙찰이 된 거죠. 지금 모양은 이제 경매에 배열된 상황과 경매를 종료가 된 상황이죠. 이건 지금 경매의 도메인이죠. 중도메인. 중도메인들이 지금 경매에 참여를 하는 거죠. 4번 수산물의 어획 후 처리 기술 및 기자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처리 기술은 주로 이제 기술 개발이죠. 양육에 관련된 기술, 선별, 포장, 전처리 등의 가공 기계나 이제 기자재들을 이제 기술을 이제 개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처리 기술에 관련된 거고, 그리고 선도 유지를 위한 냉동 식품이나 그런 유지제, 처리 기술, 그리고 냉장 기술을 이제 해동 기술을 개발하는 거고, 해수의 얼음 품질을 향상시키는 거죠. 주로 이제 이런 기술들은 우리나라의 그 농림수산식품 기술 그 기획평가원에서 국가 R&D 사업을 이제 주로 관장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 뭐 기업들도 이제 하죠. 국가 R&D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국가 연구단체, 뭐 국립수산과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기업들도 이제 참여를 하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주로 기획평가원에서 기술 개발하는 건 이제 국내산 활어의 품질 안정성 평가라든가, 폐류의 중금성 평가 개발, 기술 개발, 그 유해물질 저해 방법이라든가, 활어의 그 무수 운반 시스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국가 R&D 사업으로서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이고, 일부 기술이 지금 상용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제2절 수산물의 원료 특성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